축복 속에 자라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부모가 남자 영아 긴급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서히 드러난 참혹한 진실. 아기는 마음대로 어떤 학대라든지 또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가 너무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은폐하기도 너무 쉽잖아요. 애를 죽였으니까 그거밖에 없어. 사라진 애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잖아. 현실 속에 정말 저런 애가 있으면 어떡할까. 진짜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 태어나자마자 유령이 된 아기들.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몰랐지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 애기 엄마하고 뭐 저기 같이 뭐 지내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그날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4년이 넘도록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 공무원이 방문한 것. 저희가 찾아왔을 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본인은 출산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셨고. 경찰 입회하에 다시 물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아기를 다른 곳에 보냈다고 말을 바꾼 여성. 처음에는 그 아동 행적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서 가장 답답했었고요.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게 진술인데 그 진술조차도 이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만일 친모가 출산을 했다면 주거지에 갖다 어떠한 뭐 정황 증거라도 이런 거는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갖다 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사라진 아기들을 찾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진실. 2018년과 19년 두 차례에 걸쳐 아기들을 출산했고 2명 모두 자신이 살해했다는 것. 그리고 집안에 있던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팀장님이 보셨을까요? 그 사체를? 네,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쉽사리 믿기 힘든 엄마의 자백은 그 자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5 가족이 살던 집안 냉장고에서 영아 2구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긴급 체포된 친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정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30대) 중반의 친모에게는 아직 초등생인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8년과 19년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친모. 2번의 범행 모두 출산 이틀째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거지에서, 한 번은 인근 골목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친모. 이후 아기들의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숨긴 채 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차례 집을 옮기면서도 냉동고 속 시신은 그대로였습니다. 친모는 자필 편지를 통해 아직 어린 3 자녀가 걱정돼 자수를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희 KBS 추정치킨에서 나왔는데요. 그 집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가스도 끊긴 적이 있고 뭐 물이나 전기도 끊길 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스비가 얼마 되겠어요? 거의 뭐 1, 2만 원 되는 거? 관리비가 크죠. 관리비도 좀 연체되다가 상했어요. 경제적 사정을 가장 주된 이유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땐 그 사유만으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영아 살해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편은 두 아기의 친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임신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2019년엔 아내가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범행 당일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자연분만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띕니다. 상식적으로 낙태를 자연분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피해자를 출산한 후 피해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 거 아닌가요? 아이를 빼내는 것을 자연분만으로 이해했습니다. 재판 직후 제작진이 쫓아가 남편의 입장을 물었지만 죄송합니다. 일이시 많은데 저도 드린 말씀 안 해주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게 잘 진행인 것 같아요. 그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지만 유사 살해에 대한 전국적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국가적으로 아동보호제도에 상당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정부도 돌보지 않은 아기들의 참혹한 죽음.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친모의 체포 다음 날 보건복지부는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아기들의 행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입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을 바꾸어 또 수색했지만 부산에서 숨진 아이를 야산에 안매장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충주에서도 7년 전 갓난아기를 숨지게 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기들의 감춰진 죽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트름 한번 씻고 자기는 화장실에 갔다가 와보니까 아이가 숨을 안 쉬더라. 남편조차 몰랐던 또 한 아기의 죽음. 사건이 일어난 곳은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한적한 산골 마을.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 서울 KBS에서 왔는데 본 일이 맞는가 보다만 알고 있지. CCTV 위치가 싹 보는 것 같더라고. 친모는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했어요. 추가 조사하고 프로파일을 심리 상담할 때도 그림까지 그리게 하고 뜰채 같은 데다 다 또 흙을 치거든요. 뼈조각이라도 뭐로 다 걸러내거든요. 친모가 지목한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기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회수원 가능성, 그다음에 빗물에 이렇게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 아예 완전 부패돼가지고 토양화되는 거 있잖아요. 인체 성분 또 어떤 뭐 유기물 뭐 이런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요. 애들은 뼈가 아직 미성숙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종훈 PD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기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적이 있습니다. 속속 드러난 일부 아기들의 행방은 끔찍했습니다. 냉장고, 야산, 쓰레기 야치장, 상상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아기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출생 미신고된 아기 2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생사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1,148건, 절반가량인 약 1,000여 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상황. 경찰은 이 중 살인이나 유기, 아동학대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100여 건이 넘게 송치했고 아직 수사 중인 경우도 85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죽거나 버려지는 아기들, 심지어 마치 상품처럼 거래돼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아기들도 있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 유령아기, 그 은밀히 이루어지는 아기 매매의 실태를 파헤친 서지원, 윤선영 두 PD의 추적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출생 직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기들을 돌보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미안해.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지난 3월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한 아기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보통은 아기의 입원 경과를 저희가 10일에서 14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아기가 출생한 지 2일 있다가 엄마가 퇴원을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데려가는 것은 안 된다. 아기의 치료를 마치지 않으면 아동 방임으로 신고될 수 있다는 얘기에 홀로 퇴원했다는 산모. 그리고 며칠 뒤 B라고 하는 사람이 퇴원 이제 날짜를 맞춰가지고 왔는데 B라는 신분증과 자기의 이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상 B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의 얼굴이 아닌 거죠. 내가 B다. 난동을 부렸죠. 자기는 내가 맞는데 나를 못 믿냐. 그러다가 제가 누구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 B라는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뀌었다.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산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브로커로 이미 여러 차례 신생아 매매를 알선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대리모로 출산한 아기를 거에게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아기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브로커가 미혼모와 구매 희망자들을 물색한 곳은 한 유명 포털 사이트. 제작진이 임신 중인 10대 가출 청소년으로 가정해 출산 이후가 고민된다는 글을 올리자 연락이 쏟아집니다. 입양을 원한다면서 기록이 안 남게 해드리겠다고 제안하는가 하면 사례금도 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모라고 부르라며 친근히 대해주더니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뒤 음료 쿠폰을 보내온 상대방. 어디서 머무를 생각인지 묻더니 출산 후까지 남은 2달간 거주지까지 알아봐주겠다고 합니다. 대화를 시작한 지 30분째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상대방. 자신의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으라며 비밀로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앞서 대구에서 검거된 브로커와 유사한 산모 바꿔치기 수법. 일단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등장한 이는 30대로 보이는 여성. 안녕하세요. 저는 얘기 듣고 온 취재진입니다. 아기를 왜 데리고 가려고 하셨는지. 병원 진료를 소녀 이름으로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 이름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하셨잖아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라는 여성.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이렇게 아이를 좀 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지방의 한 도시에서 영아 매매를 중개해왔다는 전직 브로커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브로커 일을 해왔다는 여성. 세거든 돈이. 건별로 또 다르니까 받는 수당도. 말 그대로 영업을 했어. 성사가 됐어. 그럼 거기서 나한테 막 호르식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이러니까. 부모들이 원하신 분을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돈 따지지 않나요.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그 대신 최대한 저희한테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애기 개월수, 뭐 성별 이런 거. 갓신생아는 2천만 원까지 줍니다. 갓신생 한 대가 안 된 애들 2천에서 3천. 최고는 5천. 왜 한 달이 중요한가요? 어디든 속이기가 좋잖아. 내가 낫다고 할 수 있잖아. 2달 넘어가고 3달 넘어가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뭐 1,500,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아기를 판 엄마들에겐 얼마를 줄까? 어리니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한 몇백이 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할 때 그러면 저희한테 한 2, 300은 주나요? 물어봐. 금액이 천 단위였는데. 그렇지. 이제 입양 원하신 분들한테는 1,000단 이상을 받아도 이쪽한테는 나가는 돈은 작죠. 일선에서 일하는 브로커들 뒤에는 조직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럼 이 시장이 꽤 클까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했을 때도 3팀이 있었으니까. 경쟁입니다. 한 팀은 몇 분 정도? 보통 한 15, 20명. 조직, 말 그대로 게 조직입니다. 보시피 그 단체들처럼 돈을 수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윗대가리를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밑에 행동만 딱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업팀이 이제 말단. 그냥 저희가 뭐 싸움을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우리. 미혼모들 이렇게 만나서 아니면 전화로. 온라인에 글. 그렇죠, 글 올리고. 그런 돈은 다 아직 조직이 관리하. 그렇죠.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장에 계좌가 따로 있어요. 거기로 갑니다. 취재 도중 미혼모들의 고민 글들에 벌써 3년 넘게 댓글을 달아온 계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서. 그거 제가 잘못했다가는 정말 그냥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출생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진짜 그러면 제가 안 하게 한번 알아봐 드려요? 네. 사실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남성. 약속 장소는 번화가의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하루마다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병원에서 했다가 뭐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시작돼버리면 그땐 진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집에서 조사를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그 조선사분도 어쨌든 비밀을 지켜주셔야 되는. 조선사는 몰라요.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 관심 없어. 전수조사로 민감한 시기니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할 것을 권하는 남자. 출산하고 나서 지낼 곳이나 뭐 이런 거 좀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월 때는 제가 내드리고 사실 뭐 지방 월 때면은 2, 30만 원? 그 정도면 구할 수 있거든요. 막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게 좀 싸게 해서. 출산 전후로 거주지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생 신고 없이 아기는 어디로 어떻게 보낸다는 걸까? 입양 이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조인해주는 동서단체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공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분한테 딱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런 건데. 이날 오전에 받았다는 메일엔 암호처럼 영어와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F는 여자예요. M은 남자고. 그리고 지금 여자 1명 정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 C1이 그 수도권이거든요. 서울 경기. C2는 대구 경북 쪽. C3는 광주하고 전라도. 아기 구매 희망자들의 명단이라는 것. 보여주신 게 제일 최근에 보낼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니까. 바뀌죠. 수도권은 진짜 거의 다 빠져요. 아마 이거 내일 되면 바로 빠질 거거든요. 전체 이름은 뭐예요? 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학교 안에서 하는 건데 그런 이런 공사가 진짜 몇 개가 있어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뿌려주죠. 배후 조직이 의심스러운 상황. 일단 남자가 밝힌 신원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동아리 중에 그 미혼모 입양을 좀 도와주는 이런 내용의 동아리가 혹시 있나요? 아니요. 뭐 어떤 분야를 그렇게 특정해서 하는 봉사 동아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으시는 분은 저희 정보가 없거든요. 저희 재학생이 아닙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이라던 남자의 신분도 그가 속해 있다던 교내 봉사 동아리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다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출연 10분 윤석열이라고 하는데요. 불법 입양 브로커에 대해서 취재 중인데요. 이거 불법인 거 알고 도와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한 게 없는 게 뭐예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걸로 명의를 취한다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준비를 받으면은 그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애기가 나쁜 놈 만나거나 할까봐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지금 상황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그렇게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브로커들이 자기는 당당하다, 좋은 일을 했다, 불행한 산모와 또 유기될 뻔한 아기를 자기는 구하는 일을 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합법적인 기관으로 안내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하는 게 선한 의도지, 불법 입양을 안내하거나 생활비를 대주겠다거나 한다는 건 그건 결코 선한 의도가 아니죠. 이거는 3살 아이도 알겠네요, 그 의도를. 우리 법은 허가 없이 아동의 입양을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금품이 오갈 경우엔 아동 매매죄로 최고 10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브로커들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전직 브로커는 처음엔 주로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난자매매나 대리모 출산을 알선했지만 불법 입양, 즉 신생아 매매가 더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는 한 없어질 수 없는 시장이라고도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기를 파는 걸까요? 그리고 아기를 사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취재 도중 알게 된 10대 미혼모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에 놀라 병원으로 향했지만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 지금 병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들어왔어요? 네. 저도 병원으로 지금 갈게요. 제가 치료 보고 연락할게요. 언제든 필요하면 전화해요. 네. 2박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에 다시 만난 수정 씨. 수정 씨도 아기도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좀 처져 있어서 트롯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하얗게 보이는 게 아기 머리의 수평 단면이에요. 하얗게 보이는 이 전체가 다 머리 단면이고 예정일까지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심박동도 정상 범위예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단 한 번도 산부인과를 찾지 않았다는 수정 씨. 조산통이 오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무리한 일도 피하고. 근데 왜 그동안 진찰을 전혀 못 받았어요?
미루다가 임신인 걸 아예 모르다가 아니면 알고. 알고 있었죠. 임신을 알았을 땐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였다고 했습니다. 약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 늦게 제가 알아챈 상황이었잖아요. 8, 9주 정도에. 약을 이제 먹으면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그거는 포기하고, 낙태 비용 알아보니까 만만치도 않았고, 저는 사실 뭐 아기가 건강하게 잘 나오거나 그런 걸 바라는 게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원치 않은 임신이었고,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유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으니까 죽고 싶었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죠. 그냥.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에 아기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인 거 알지만 제발 개인 입양이라도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지금? 낳고 나서가 가장 무섭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단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수정 씨에겐 과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4년 전 정연 씨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4살박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정연 씨. 지금 낮잠도 안 자는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는 밤에 일찍 자기도.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단 하나뿐인 가족이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던 4년 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상입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말할 가치도 없고. 부모 형제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임산부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카페에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정연 씨. 여전히 비슷한 고민 글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얘기하면 신생아인가요? 이걸 물어보던데 와 똑같이 얘기하네. 채팅 막 이런 거 와서 쪽지 와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느냐. 지원을 해주겠다. 제일 와닿았던 게 나라에서는 너희들을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베이비박스 이런 데다가 이제 보내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럴 바에는 지원을 좀 받고서 아기를 좋은 곳에 보내는 게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대부분 500선이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때는 솔깃하더라고. 그런 시간은 계속 가고 이제 돈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기댈 사람 없고, 일단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미혼모들을 보며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 엄마. 전 되게 죄책감이 많이 있었어요. 애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막 입양을 보낸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체가 되게 막 잔인하게 느껴졌고요.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건 사실이니까요.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해야지. 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미안. 더 좋은 데로 아기를 보내준다는 브로커들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친모의 문의로 85만 원을 받고 아이를 불법 입양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친모가 마음을 바꾸면서 불법 입양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아동 매매 사건. 보낸 그날부터,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1시간 뒤부터 다시 애기 다시 데려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바로 후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B 씨가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조금 더 출생 신고해서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설득도 좀 했고, A 씨가 그러면은 다음 날까지 참아봤다가 계속 마음이 안 바뀐 거죠. 다시 또 찾고 싶어서 저희한테 이제 오시게 됐죠. 아기를 찾고 싶으면 400만 원을 달라던 브로커. 경찰의 도움으로 아기는 되찾았지만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던 구매자의 정체는 뜻밖이었습니다. 일단 CC는 결혼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 갖기가 어려운 몸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난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구매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19살의 미혼 여성. 이 여성은 아동매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작진은 구매 희망자들을 좀 더 접촉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40대 재혼 부부라는 또 다른 구매 희망자. 결혼한 10년이 돼가는 아이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이제 계속 시도하다가 의사까지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 길게 이 아이에 대한 그게 되게 컸어요. 입양을 하다가 이제 소속당도 그렇고 그냥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사적인 걸 너무 많이 물어보고 막 그래서. 출생 신고는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일까? 병원에서 출산 증명서를 이렇게 뗄 수 있잖아요. 그 신고들을.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결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따로 만들어서 업체, 큰 업체가 또 있대요. 거기에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활동했을 때 출생신고서도 병원에서 그냥 써줍니다. 친모가 있잖아요. 바꿔줍니다. 출생자를 병원에서. 병원에 그 병원 기록을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에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입양 원하신 부모한테 바꿔줍니다. 그럼 이 엄마는 사라집니다. 기록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기가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도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동매매 범죄는 흔히 적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하려면은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영아가 고소하거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산모랑 그 브로커랑 그 입양자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녀 넷을 키우고 있다는 50대 구매 희망자도 만났습니다. 내가 넷째 나오면서 불임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어려운 형편에 입양기관의 심사는 애초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여성.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세요? 일단 내가 조금만 덜 입고 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수급자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애기들 교육 지원 나오고 뭐 의료 지원 나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를 그냥 하나라도 내 품으로 안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불법이라도 아기를 돕고 싶었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 제작진이 직접 만난 구매 희망자들은 단순히 아기를 가지기 어려운 난임, 불임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을 짐작하기 어려운 수상한 경우도 여럿이었습니다. 실제 최근에 한 미혼모의 아기 매매를 알선하려고 여러 명의 구매 희망자들을 면담했다는 브로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5분을 만나봤는데 부부를 3분은 애를 데려가서 자기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용해먹으려고 데려가신 분들이 있더라고. 키우면서 자기 혜택을 받으려고. 알고 봤더니 뭐 청약도 그렇고 뭐 재산도 그렇고 애기들한테 재산을 분리하면 뭐 세금이 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미혼모의 아이를 불법 입양한 뒤 보험 사기에 이용한 계모가 적발됐습니다.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입양한 20대 엄마가 태어난 지 고작 3개월 된 아기가 상습 폭행을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불법으로 개인 간의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어떤 검증 과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목적으로 입양을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이를 데려가서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 이 아이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입양기관의 심사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손쉽게 매매 대상이 된 아기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19년 연말 또 한 명의 아기가 매매됐습니다. 생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산모가 아기를 딴 사람한테 넘긴 사건이 있었대요. 경찰에서 혹시 와가지고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 혹시 그 목격자가 계세요? 태어날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모르죠. 뭐 할머니를 주는지 누구 주는지 우리가 딱히 저기 하진 않았겠죠. 당시 21살이었던 산모는 병원 1층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남자 아기를 넘겼습니다. 수개월 전 온라인에서 만나 아기를 대신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6시간 뒤 여성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산모 행세를 하며 다른 아기 구매자에게 아기를 팔아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구매자는 브로커에게 700만 원에 가까운 돈과 거주지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로커와 산모 모두 수감된 상황. 아기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 수소문 끝에 아기의 생모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아 유기죄로 징역을 살고 있는 생모 대신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유치원 갔다 왔어요? 현재 4살이 됐을 남자 아기는 없고 6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 생모가 19살 때 낳은 큰손녀라고 했습니다. 아지트야? 여기서 그러면 숨어서 뭐 봐? 동화책 보나? 장난감 갖고 아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자신의 부모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기르게 생겼는데 그때도 좀 사연이 있었어요. 고2 때 제가 집을 나간 거예요. 여자 남자들 몇 명이 몰려 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낳은 상황이고 쟤를 다른 데를 이제 보내려고 처음에는 그 베이비박스 그쪽에다가 데리고 갔는데 그거 이제 안 보낸다고 제가 주의사를 받고 제가 그러다가 주먹을 큰 거예요. 생후 이틀 만에 브로커에게 넘겨진 사건 속 아이는 얼굴조차 못 본 둘째 손주라고 했습니다. 대책 없이 애를 딱 놓고는 쓰레기통에다 막 버리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차라리 입양을 정식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저는 입양 보냈다고. 예, 처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사실 아니었어요. 경찰이 여기 우리 집에 찾아왔댔어요. 그때 저 알았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의논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보냈으니까 이게 큰 죄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영아 유기와 다른 범죄까지 추가돼 실형을 선고받은 딸. 할아버지는 브로커에게 팔린 둘째 손주의 안전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계셨으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입양에 보내줬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입양을 보내면 그 다음에 만나기 힘들다고 해요. 저희가 알라해도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 줄은 모르겠죠. 둘째 얘기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도 될까요? 예,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취재 결과 생모가 브로커에게 넘긴 아기는 구매자 부부가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를 한 뒤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매매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구매자가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보호시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수사 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응급조치로 저희가 아동을 분리했었거든요. 아기가 그 잠깐 분리한 사이에 분리불안 증사가 있다고 최근까지 모니터링을 한 상황이고 아기를 돈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일부 어른들과 허술한 법망 속 피해를 입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기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도 놓칠 수가 있거나 이제 죽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유기하는 방법도 있었고 매매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하다
갔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 처벌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크고 있니? 이거를 좀 확인해 달라는 거죠, 저도. 아이들은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회에선 대대적인 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위기 선포합니다.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그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 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출생 통보제에 이어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출산제까지 연이어 통과됐습니다. 두 제도 모두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중 보호 출산제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혼모의 출산이 감춰야 할 것이라는 편견을 강화하고 자칫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 출산이란 제도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제도는 오히려 더 여성의 출산을 비밀을 만들고 스스로 선택하여 양육을 할 수 있음에도 양육을 포기하게 만들며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주체로 만들고 있는 불평등한 법입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 지적을 굉장히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호출산제 제도 안에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해서 이렇게 양육 포기를 되도록 막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는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기를 키우기 힘든 부모들이 익명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곳은 베이비박스가 유일했습니다. 아끔 우리 강아지 울룰루해. 안녕 안녕 안녕. 전수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7월 이후 이곳을 찾은 아기는 모두 14명. 이 중 2명은 상담 끝에 다시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9개월 전 아기와 함께 이곳을 찾았던 지영 씨도 상담 이후 마음을 바꾼 경우입니다. 엄마 어서 와요. 잘 지냈어요? 네. 힘들진 않아요? 네, 잘 어서 와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지영 씨. 하지만 미혼모로 산다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출산 전에는 솔직히 보낸다는 마음이 100%였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한테 막 오점이 남는 것 같고 되게 많이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출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집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한 채 아기와 단둘이 막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막상 낳고 나니까 엄마 마음이 아기 얼굴 본 순간 막 못 끌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준비돼서 출산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분유나 이런 것도 점점 모자라져 가고 이거 내가 혼자서는 평생 할 수가 없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기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고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오게 됐어요. 병원에서 몸을 추스르는 사이 아기는 베이비박스 보육사들이 돌봐줬습니다. 지영 씨가 다시 아기를 찾으러 온 건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냥 완전 저 혼자 외딴섬에 애기랑 단둘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센터장님이랑 여기 봉사자분들이 케어해 주시고 지원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고 이제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출생신고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됐고 더 아기를 잘 제가 키울 수 있겠다는 결심이 조금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유령아기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병원에서 태어나 임시 신생아번호를 받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돼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화장실, 자취방처럼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진짜 유령아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록도 없이 죽어서야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린 아기들의 숫자는 전수조사가 이뤄진 2015년 이래 최소 32명. 오랜 논란 끝에 도입이 결정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부디 이런 아기들의 매매를 막고 소중한 목숨까지 지켜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올해 말에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들립니다. 초저출생 시대, 태어난 아기들부터 제대로 보호하라는 목소리를 지금 당장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정 60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가지면 너 나쁜 아이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예.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당당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제도 행정복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정말로 하나하나 한 명 굉장히 소중한 애기들이거든요. 버림받는 신생아가 없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